우리가 알던 인공지능이 이제 화면 밖으로 튀어나와서 현실 세계를 직접 움직이는 시대. 네, 바로 물리적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새로운 기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그러니까 누가 미래의 규칙을 쓰게 될 것인가를 결정할 이 거대한 싸움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까요? 매년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화려한 신기술이 공개되는 그 자리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 간의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최전선이라면 어떨까요? 그 증거가 얼마 전에 바로 드러났습니다. 세계 최대 기술 박람회 CES에서 말이죠. 이 행사에 참석하려던 수많은 중국 기술 전문가들이 갑자기 비자를 거부당한 거예요. 화려한 기술의 장이 순식간에 넘을 수 없는 국경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맞습니다. 이런 충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수십 년을 내다보고 설계한 거대한 국가 계획들이 정면으로 부딪힌 결과물이죠. 자, 그 계획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야심부터 한번 보시죠. 중국 제조 2025라는 이름 아래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내놨습니다. 2025년에는 제조 강국이 되고 2035년에는 독일과 일본을 넘어선 다음 마침내 2045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정말 대담하지 않나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얘네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값싼 물건을 많이 만들던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거죠. 차세대 IT, 로봇, 항공우주 같은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 10개를 딱 찍어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그걸 실행할 사람이 없으면 다 소용없겠죠? 이제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자원? 바로 인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불과 몇 년 뒤인 2025년이 되면 중국에서 배출되는 스템, 즉 과학, 기술 분야의 박사 인력이 미국 전체보다 2배 이상 많아질 거라는 예측입니다. 미래 기술의 엔진이 될 두뇌 숫자에서 격차가 정말 무섭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인재의 양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이 슬라이드가 딱 보여주죠. 2023년 한 해 동안 세상을 바꿀 만한 획기적인 AI 혁신, 그러니까 주요 머신러닝 모델의 수는 미국이 61개로 15개인 중국을 압도했습니다. 양과 질의 대결,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가진 이 양의 힘, 이걸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려 7억 4천만 명에 달하는 노동 인구를 바탕으로 생산 라인의 단순 노동자부터 최첨단 연구를 이끄는 과학자까지 이 모든 스펙트럼의 인재를 다 갖춘 유일한 국가라는 점이죠. 이게 바로 중국의 저력입니다. 자, 이제 모든 기술 경쟁이 딱 한 군데로 모이는데요. 바로 21세기 패권을 결정지을 AI 군비 경쟁의 가장 뜨거운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I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바로 물리적 AI입니다. 디지털 세상을 넘어서 현실 세계와 직접 부딪히고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이죠. 로봇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제어하고 자율주행차가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읽게 만드는 바로 그 기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물리 AI의 뿌리가 되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정말 역사적인 역전극이 벌어졌습니다. 2023년에 세계 최고 과학 저널 네이처 지표에서요,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기여도 부분에서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이건 더 이상 모방이 아니라 창조의 단계로 들어섰다는 강력한 신호탄이에요. 하지만 말이죠. 기술을 실제 돈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그러니까 상용화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어나더 레벨입니다. 2023년 한 해 AI 분야 민간 투자액을 보면 미국이 무려 672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중국의 거의 9배에 달하는 금액이죠. 혁신을 산업으로 연결하는 생태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두 나라의 전략은 이렇게 딱 갈립니다. 미국은 세상을 바꿀 하나의 완벽한 엔진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이걸 시장의 힘으로 키워내는 방식이죠. 반면에 중국은 그 엔진을 돌릴 무한한 연료, 즉 데이터를 국가의 힘으로 싹 모아서 엄청난 속도로 추격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진짜 무서운 무기, 그 데이터는 바로 이런 환경에서 나옵니다. 국가가 AI 개발을 위해서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걸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 말이에요. 이건 서구권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AI가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 괴물이라면 중국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대한 먹이 창고를 가진 셈이죠. 자, 그럼 이 거대한 기술 경쟁의 끝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 모든 기술이 하나로 모여서 가장 무서운 형태로 현실이 되는 곳, 바로 미래의 전쟁터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경쟁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단순히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기술들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곳은 바로 미래의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들, 이게 바로 미래 전쟁의 섬뜩한 예고편입니다. 왼쪽은 이미 군사훈련에 등장한 중국의 로봇 전투견이고요. 오른쪽은 미국이 구상하는 수천 개의 드론이 하늘을 뒤덮는 모습이에요.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공격하는 무기들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공식 답변? 그게 바로 리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입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작고 똑똑하고 저렴한 자율무기 수천 개를 딱 2년 안에 실전 배치해서 중국의 양적 우위에 맞서겠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이 그대로 반영된 전략이죠. 이제 전쟁의 승패가 병사의 수가 아니라 반도체 칩, 코드 한 줄로 결정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전쟁터에서 미래의 규칙을 쓰는 자는 누가 될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